네,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ABC 비주중앙방송 수요일 10시 지나고 있는데 전에부터 그 청소년 상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뉴비전 청소년센터 서경희 부원장님 모시고 오늘 이렇게 대담하면서 우리에게 유익한 그런 점들을 서로 배우면서 듣기로 하겠습니다. 부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오셨죠? 예, 그간에 저항방송이 또 네. 좋게 개편하시려고 준비하는 네. 과정에 네. 한 2달 된 것 같네요. 네, 2달 정도. 그래서 오늘 말씀에 대한 주제를 한번 좀 설명해 주실래요? 예, 일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 청소년 대화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대화를 할 수 있나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뭐 한두 번 얘기하고 또 자꾸 얘기해도 이게 지나침이 없고 그 다음에 그만큼 중요하게 작용되는 거고, 모든 문제의 근원에 대화만 잘 되면, 이야기만 잘 되면 많은 청소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저희 센터에서 뉴비전 청소년센터에서 일어나는 일과 그 아이들을 상담하면서 있었던 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제가 시작하기 전에 예.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 시기가 되면 일단은 대화를 안 하려고 이렇게 뭐 빙빙 돌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 또 이민 생활에 비즈니스도 해야 되지, 만날 시간도 좀 적지, 그러다 보니까 벌써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사실은 뭐 청소년 시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청소년이 되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청소년 이전에 유초등부 시절에 10대에서도 더 어린 10대에까지 엄마가 시키는 게 좀 강해졌을 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마치고 나면 저거 해라, 자녀의 의견 존중을 하지 않고 그게 이제 좀 강하게 이어왔던 것들이 청소년 시기가 되면서 이제는 자기의 머리가 생기고 자기의 의견이 생겼을 쯤에 이제는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하는 어떤 자기의 의사표현인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놈의 자식이 어제까지는 괜찮다가 네. 작년까지는 괜찮았는데 왜 올해 들어서 엄마가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느냐는 어떤 충돌이 생기는데, 사실은 유초등부 10대 티네이저 이전에 유치원 때라든지 초등학교 다닐 때라든지 중학교 다니는 미들스쿨에서도 어릴 때 이거 했으면 좋겠다,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자녀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 왔던 사람들은 사춘기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네. 없는데 그때 그 지시형이라든지 아니면 좀 강하게 스케줄을 짜가지고 아이들에게 좀 푸시를 했다든지 하면 아이가 이제 참다가 내지는 이제 일종의 뭐 어른들도 그런 것처럼 폭발하는 어떤 요인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자기의 머리가 자라서 이제는 스스로 하고 싶다는 어떤 의견이 좀 강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자기 머리가 생겼다는 표현도 쓰고, 또 주변에 이렇게 돌아보니까 자기처럼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는 아이들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자기는 여전히 엄마의 의견을 따라가야 되는 게 부끄럽고 이제 놀림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뭐 마마보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자발적인 그 행동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시기가, 용돈이 생기면 이걸 좀 나누어서 쓸 수 있는 지혜도 생기고, 친구들과 놀다가 공부를 할 생각도 있고, 나는 일찍 숙제가 끝났기 때문에 내가 이것만 끝나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내가 좋아하는 게 하고 싶으면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어떤 자기 머리가 생길 점인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부모님들은 지난해와 같이 어리다고 생각하고 늘 말 잘 들었던 아이니까 잘 듣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말 잘 듣는 아이의 어떤 반대적인 극부로 이야기를 해보면 많이 눌려 있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시작하면서 들으니까 다 옳은 말씀하는데 제가 저희 손주들도 4살, 6살인데도 예. 말을 안 들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또 그 네. 방송 매체나 또 주변의 어떤 그 정보 매체가 너무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의사 존중을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4살, 6살인데도 그 아이에게 이거 먹으라고 강제로 하면 한 번은 먹지만 두 번은 쭈삣쭈삣하고 예, 또 자기를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고 다가온 사람한테는 잘 안 가죠 아이들이. 네. 그래서 어떻게 할래? 싫으면 이거 안 먹으면 다른 거 먹고 싶은 게 있니? 라든지 먼저 놀고 공부하고 싶니? 공부하고 놀고 싶니?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러니까 선택을 아이들한테 주면 조금 더 네. 부드러운 대화가 될 수 있죠. 네, 우리 부원장님 말씀 들으면서 이 자녀들, 손주들을 이렇게 다루는 기술을 한번 배워보시겠습니다. 네. 예. 첫째는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그 성장하고 있는 변화 추이를 좀 빨리 알아차리는 게 좋습니다. 초등학교 때 특성과 유초등부의 특성,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커가면 자율적인 어떤 것을 조금씩 이양한다고 하나요? 부모님이 다 책임지던 것을 자녀들이 책임지고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조금씩 힘이라고 하나요? 권력 이양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그 권한을 아이에게 조금씩 주는 게 좀 필요하죠. 근데 이제 자녀들에게 무조건 다 주라는 건 아니고 부모님이 생각하는 어떤 자녀의 그 상급 학교 그 다음 고등교육을 위한 중학생이라면 고등학교, 고등학생이라면 대학교, 대학생이라면 또 진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옮겨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공부는 절대적으로 또 필요한 학습량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자녀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하지 않으려고 할 때 또 사실은 공부머리가 튀어 있는 아이들보다 사회성이 또 뛰어난 아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모는 그거를 참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아이가 뭘 잘하는지부터 살피고, 이 아이가 지금 몇 살이니까 지금 초등학생 아이한테 뭐 너는 뭐가 되어야 된다, 뭐가 되어야 된다 계속 이렇게 하면 그것도 좀 맞지가 않고, 그래서 아이한테 질문형으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뭐 이렇게 질문을 해서 그 아이가 모순에 부딪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 그러면 부모님이 저는 이렇고 후는 이렇고 그거는 이렇게 되어서 전개된단다. 네가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네가 좋아하는 어떤 일을 못한단다. 조금 더 설명이 좀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너 엄마 가겠어 뭐 이렇게 할 때 엄마 가면 밥 못 먹고 산다 얘기 바로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럴 때 이제 지혜를 쓰셔서 네. 지혜롭게 엄마 가는 거 참 좋은데 그 엄마를 하려고 해도 돈이 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데 음악을 하려면 네가 포기해야 되는 게 많단다. 네. 뭐 그렇게 해서 그런 걸 다 포기하고도 네가 음악을 하고 싶다면 이제 1만 시간 연습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연습이 되어서 프로와 같은 어떤 그 실력을 키워야 네가 생계와 뭐 좋아하는 음악을 계속 할 수 있지.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음악만 할 수는 없단다. 네.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면 아이들이 알아듣는데 그냥 거두절미하고 다 자르고 음악하면 못 산다. 나는 그거 눈 뜨고 못 본다. 뭐 이렇게 바로 가면 아이들 눈에서는 성공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왜 내가 실패한 사람 그룹에 내가 들어갈 거라고 부모님은 생각하는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아이들이 알아듣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 평소에 그 대화 기법에 약간의 긍정적인 표현을 쓰시는가 아니면 그냥 뭐 보통의 사람인가 아니면 또 좀 부정적인 표현을 쓰고 계시는 건 아닌가 부모님의 언어에서도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게 우리가 보통 누구를 만나면 요즘 어떻게 지내요? 이렇게 물었을 때 아이고 죽지 못해서 삽니다. 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이만큼 비즈니스 되는 것도 뭐 감사합니다. 네.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아 좋지요. 뭐 이만하면 됐지 뭐 더 얼마나 이렇게 하고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네. 그 대화의 기법이나 그 스타일이 자녀에게도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뭐 별로입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아이고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이러면 자녀들은 부모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스트레스와 힘에 부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힘들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가족이 건강하니까 좀 할만하지 않냐? 좀 너무 힘든데 경제적으로는 힘든데 우리가 조금만 참으면 서로 힘이 될 것 같아. 조금만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표현들을 자녀에게 쓰면 좋은데 부모님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하시거든요. 네. 특히나 그 이민 생활할 때는 시간이 없어서 정말 그 자녀하고 만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원인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참 이건 돈으로도 못 사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억지로 내서 자녀들하고 시간을 같이 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지금은 다 없다고 이제 표현하고 정말 사실 바쁜 게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삶에서 우선순위가 뭔지 지금 중요하기도 하고 급한 일이 뭔지 네. 아니면 좀 덜 중요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일이 있고 그다음에 안 중요하면서 별로 급하지도 않은 일들이 있어요. 네. 이렇게 그런 일들을 이렇게 그 타임 매트리스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이용하셔도 좋지만 일반적으로 살면서 중요한 일을 우선으로 두고 그러면 마음을 중요한 곳에 두면 제 개인적으로 가끔 쓰는 말인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마음에 담으면 우선 첫째로 몸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거기에. 그러면 몸이 움직이면 돈도 따라서 거기에 쓰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우선 자녀에게 먼저 반응을 하는 게 좀 우선순위예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는 자녀한테 돈을 쓰는 게 더 우선적이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좋아하는 식당으로 가고 다른 것보다는 그 음식을 더 사 먹는데 좀 신경을 쓰는 것처럼 그래서 자녀들이 아침 일찍 출근하셨다가 저녁에 퇴근하신다고 해도 낮에 자녀들한테 쪽지를 쓴다든지 네. 요즘 뭐 메시지가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카톡으로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거죠. 그래서 잘 챙겨줘서 고맙다. 엄마가 지금 바빠서 뭘 못했는데 네가 이걸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 점 고맙게 생각한다. 카톡으로 뭐 이모티콘으로 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은데 네. 저희가 정신을 좀 이렇게 시간을 좀 나누어 쓰는 지혜가 피곤하고 뭐 힘드니까 그러신 것 같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하는지 자녀가 이걸 좋아하는지 몰라가지고 하는 실수가 있고 또 하나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표현하려고 했는데 끝에는 꼭 잔소리로 끝나는 거. 내가 너를 위해서 했는데 네가 이렇게 반응을 하면 안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모든 사랑은 주기만 할 뿐이지 그걸 돌아오는 반응을 기대하고 사랑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초, 중, 고등학교에 있는 자녀들이 비즈니스도 힘들 때지만 비즈니스는 또 조금 더 연장해서 할 수도 있지만 자녀들이 커가는 속도는 그렇죠. 정말 거침없고 때를 놓치면 참 많이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지인이 뇌수술을 하셨는데 그 자녀와의 단절돼 있는 모습을 봤는데 거기에도 물론 사연 없는 가정이 어디 있고 아프지 않은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부모님이 지금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시고 운하고 계시는데도 자녀들이 돌아오지 않고 연락을 안 취하는 거 보고 왜 그랬나 했더니 그 성장기 때 많이 이렇게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가 이해되지 않고 어다르고 아다른 표현 그리고 너 잘되라고 내가 자꾸 시켰는데 이런 표현. 근데 교육적인 면도 그렇고 또 제가 감히 말씀드리긴 좀 죄송하지만 설교도 그렇고 많은 목사님이나 그 훌륭하신 지도 선생님들이 좋은 강의를 참 전하지만 듣는 그 청중들이나 학생들이 받아들일 태도가 안 돼 있으면 그게 아무리 귀한 말도 그냥 속이 경읽기식으로 그냥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들을 자세가 돼 있는지 상대방한테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환경인지 그거를 우선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지금은 화가 나 있는데 좋은 얘기라고 해서 먹혀 들어가지도 않고 자녀들은 성도들은 다른 걸 지금 어떤 그 다른 걸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전해도 참 쉽게 마음 받듯이가 안 뿌려지는 것처럼 네. 그렇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자녀들은 들을 듣고 마음이 움직일 때는 언제냐면 밥을 먹는 때와 같이 이렇게 여유 있고 긴장감이 풀어지고 이런 그 기본적인 욕구가 해결되는 어떤 그쯤에 이렇게 대화가 제일 잘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밥상에서 어떤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풀어나가라 그런 얘기도 자주 드렸는데 저희 센터에 있는 청소년들을 상대로 제가 해오는 어떤 상담 기법을 보면 이 아이들은 물론 마약이나 약물이나 어떤 중독이 되어 있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언어에서 많이 지금 상처를 받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존재의 가치가 좀 미비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그 존재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하는 첫 번째 방법은 항상 눈을 마주치고 인사를 하는 거죠. 제가 출근을 하면 그 친구들이 지난밤에 이제 자고 일어났을 때 부시시하고 안 씻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항상 눈을 마주보고 잘 잤니? 저녁에는 괜찮았어? 라고 그 아이 컨택을 하고 눈 맞춤을 하면서 인사를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인사를 할 때도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인사는 건강한 사람들한테는 그게 됐는데 건강하지 못하거나 마음이 좀 불편하거나 아니면 좀 속상한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때는 눈을 항상 보고 네. 그 사람의 상태를 살펴가면서 인사를 하는 게 좋고요. 이게 만약에 안 되면 그 다음에는 같이 밥을 먹을 타이밍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한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내 이야기만 전달하면 되는 거죠. 네가 피곤해 보이니까 밥을 먹고 좀 씻으면 기분이 좋을 것 같다. 네가 내지는 뭐 방 청소가 안 돼 있으면 엄마 생각에는 너무 어질러져 있으니까 방을 좀 정리하는 건 어떨까 하고 내 얘기만 전하면 되는 건데 나이가 많건 적건 우리는 이제 명령식으로 가거든요. 네가 이걸 다 정리해라. 이렇게 명령으로 가면 상대방이 하고 싶은 마음이 또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예. 비단 우리 자녀들 문제, 청소년들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도 이런 대화 기법 같은 것을 좀 참고하시면 참 좋겠고, 또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한번 못 들으면 못 듣는 건데 지금 현재 다시 시작하면서 지금 매 특별 프로그램을 비디오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 며느리가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네, 저희 그 중앙방송 웹사이트에 들어오시면 항상 다시 볼 수가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고, 제가 들어보면서 너무 강의가 좋아가지고 그 뭐 이제 고정 편성을 하고 프로그램 제목도 달아서 우리 청소년 문제만이 아니라 어른들의 문제까지도 다 이렇게 그 상담하는 그런 교육을 받을 준비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네. 예, 대화 기법이라는 것은 제가 주로 청소년들을 다루니까 청소년들과 자주 만나니까 그 변화에 이제 조금 더 예민하게 하는 건데, 예, 사실은 어른들도 눈 뜨면 시간과 말은 항상 같이 존재하니까 맞습니다. 제일 중요하고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는 뭐 이런 표현들은 상대방에게 얼마나 공감이 되면 천냥의 빛까지도 맞습니다. 네. 해결이 될까 뭐 이런 거를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결국은 사람 마음을 얻어야 일들이 많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 있는 청소년들이 저희 센터에 있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너도 괜찮다, 힘내라, 우리가 직업을 구해서 너도 이 잘하는 장점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좀 발전시켜서 이제 네가 독립적인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잘 훈련돼서 가면 또 다시 집에 가면 또 옛날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원인들에는 매일매일 숨을 쉬는 것과 같이 말이 어떻게 전달되느냐에 따라서 말이 씨가 되고, 말은 뭐 정말 칼날과 같이 예리하기도 해서 몽둥이를 한 대 맞으면 그냥 옥신하고 그냥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말은 평생에 네. 예, 비수가 되어서 뽑혀서 네. 크게 움직이는 게 있는가 하면 그 말 한마디에 죽고 사는 문제들이
수없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 존재 인식을 좀 해주는 의미에서 대화의 가장 첫 번째는 네가 개별 존재로서 너도 가치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좀 이렇게 인식시켜 주는 게 제일 좋죠. 만났을 때 인사를 함으로써 너 사람 거기 있지, 너도 거기 있었지라는 그런 인식. 잘 지냈니라고 하는 거는 네가 간밤에 잘 잤니, 그 사이에 지난번 보고 지금까지 본 그 사이에 별일 없니, 마음을 담아서 전달하는 거. 그리고 난 다음에 상대방이 뭐라고 어떤 반응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불편했으면 불편했겠구나, 필요가 있으면 필요했겠구나, 아프면 아팠겠구나 하는 어떤 그 반응이 또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평소에 내 말투가 죽기 못해서 살아 이런 표현보다는 덕분에 잘 살고 있다. 덕분에 잘 살고 있다. 예, 네. 너 덕분이다. 사실은 유비는 청소년생과도 주변 분들 덕분에 사는 네,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너의 따뜻한 말이나 어떤 대화로 내가 힘이 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한다는 그런 의미가 전달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나 역시도 그 사람에게 내가 뭐 도울 거는 없니? 이렇게. 그래서 못 도와주면 아이고 이번에 못 도와줘서 좀 미안하지만 다음에 또 도울 일이 있으면 찾아보겠다. 네. 그런 그 관계에 너를 위해서 내가 마음을 쓰고 있다는 그런 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지금 집에 방학이라 가지고 봄방학이라고 아이들이 지금 집에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일을 하러 어른들이 일을 하러 나가시면서 아이들도 뭐 해주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때도 똑같습니다. 엄마가 오늘은 라이드를 못 해주지만 네가 참고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하게 되면 다음번엔 내가 또 다시 누구에게 봉사를 하겠다.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서로 주고받거니 하면 되는데 몰라 뭐 라이드 못 해줘. 넌 그냥 좀 집에 있어라. 엄마 바빠 죽겠는데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말로 충분히 위로가 되면 또 스스로 아이들이 뭐 길을 찾아내기도 하고 또 방법을 또 연구하기도 하고. 그래서 너는 왜 맨날 나에게 뭐 이런 표현보다는 이제 그 상황만 보고 이번에는 엄마가 미안한데 못 해주겠다. 이번에는 해줄 테니까 다음번에는 네가 이런 문제를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든지 미리 얘기해주면 좋겠다든지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왜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왜라는 표현보다는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니? 늦었을 때도 무슨 일이 있었니? 어디 힘들었 일로 뭐 이렇게 말 못할 상황이 있었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차피 늦은 거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야기하게끔 차단하지 않고 들어주는 거, 그런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그게 황당한 얘기고 거짓말인 것 같고 좀 웃기는 얘기인 것 같아도 끝까지 한번 들어주는 게 네. 좋죠. 한번 들어주고 난 다음에 엄마 생각에는 이렇고 저렇고, 아빠 생각에는 네가 그 대목에서 뭐 이런 식으로 아빠 느낌이 좀 쎄한데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얘기를 하면 되는데, 미처 뒤에 다 설명되지 않은 이야기가 따라오는데 사정을 더 얘기하고 싶은데 됐어 그냥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그만 얘기해도 다 알 것 같아라든지 뭐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자녀와의 문제가 아니라 뿐만이 아니라 그 부부 간에 고부 간에 뭐 이런 많은 얘기에서 상황이 전부 똑같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자녀들은 대화가 특히나 중요한 거는 부모와 자녀는 성인과 미성인이 대화를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억눌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청소년들한테는 좀 살살 달래주면서 얘기를 하라는 그런 의미고, 성인 대 성인은 똑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뭐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덜 억울하다는 거죠. 또 얘기를 했을 때 한번 받아칠 수 있는, 아니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좀 소원하게 만든다든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청소년 자녀와 부모는 소원하게 될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고, 사랑은 듬뿍 주고 모든 돈을 벌어도 자녀 우선으로 다 쓰면서도 대화가 잘못되어서 오해가 되고 하면 정말 한 집에 살아도 개별 생활처럼 외롭고, 부모는 부모대로 보람이 없으신,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 자녀가 나와 어떤 얘기가 안 되고 하면 내가 뭐 때문에 돈을 버는지
왜 사는지,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어떤 회의가 많이 들어서, 또 가족이 이렇게 좀 소원해지고 막 서먹서먹해지고 같이 살지만 뭔가 행복하지 않고 사는 게 진이 빠지고 지치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대화만 좀 잘 돼도 충분히 설명을 들으면 자녀가 왜 사고를 쳤는지, 뭐가 부족했는지, 내가 뭘 해주면 자녀들이 더 좋아할지를 알게 되면 조금 더 문제도 많이 해소가 될 수 있고, 문제가 있더라도 더 큰 문제로 나아가지 않도록 되는 요인이 가장 핵심에는 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예. 꼭 이제 우리 지금 듣고 가는 방송은 청소년 상담 전문가이신 서경희 부원장님 모시고 말씀 중인데, 그 꼭 청소년 상담이 아니라 부모나 할아버지들도 상담할 수 있죠? 예, 주시면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나시아에 네.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또 그 어른들을 대상으로 예.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번씩 강의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할 건지, 또 우리가 그 지내면서 제일 우선해서 건강한 거는 마음이 편해야 네, 맞습니다. 그 건강한 거니까, 또 다 큰 자녀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서 바빠서도 못 만나고 뭐 저런 이유로 못 만나고 하는데 당당하게 자녀들한테 상처 주지 않고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강의를 하기 때문에 네. 부모 강의나 아니면은 자녀의 문제 뭐 무엇이든지 전화를 주시거나 하면 그러니까, 네. 예, 만나겠습니다. 그 상담 전화번호 한번 안내해 주시죠. 예, 8월 6에 357-6965 856-357-6965 전화 네. 주시면은 제가 오늘 처음 이제 우리 서경희 부원장님 모시고 이렇게 대담을 들었는데 저한테도 큰 도움이 되네요. 그래서 매주 고맙습니다. 수요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원하실 줄로 믿고 매주 수요일 10시, 때에 따라서는 꼭 이제 청소년 문제뿐만이 아니라 노인들에 대한 그 지금 오늘 말의 기법 같은 거 들으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가면서 어떤 때는 뭐 며느리들에 대한 그런 뭐 고부간의 관계를 다룬다든가, 아니면 뭐 할머니 할아버지 관계를 다룬다든가, 부부싸움에 대해 다룬다든가, 그래서 다양하게 매주 방송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을 다시 들을 수도 있고 또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중앙방송을 많이 이렇게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좀 종합해서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예, 대화 기법은 특별한 게 있는 거는 아니고요. 굳이 이제 따지자면 뭐 효과적인 대화 기법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 좀 그런 것들 다 기억하시기 힘드니까 대화 기법의 대화의 가장 기본은 상대방을 먼저 인식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인사를 하면서 건성으로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하던 일을 멈추고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 눈을 보면서 뭐 왔어요, 갔어요, 안녕, 잘 지냈어요, 뭐 이런 인사를 따뜻하게 첫째는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지났냐고 안부를 물으면서 그게 아침에 헤어지고 저녁에 만나든 건, 한 달 있다가 만나든 일주일 있다가 만나든 따뜻하게 만나면 그 다음에 인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자녀와의 대화도 낮에 있었던 얘기를 먼저 얘기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엄마는 손님이 하나도 없었다. 네. 대신에 손님이 있었는데 이러저러한 일이 있었다. 넌 어때?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지냈어. 너는 어떻게 지냈어? 라고 내 마음을 좀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이 이제 얘기할 준비, 아무 일 없었는데, 엄마는 학교 생활이 너무 궁금한데 하나만 얘기 좀 해봐. 뭐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오늘 어땠어? 이러면 그저 그랬어 라고 자녀들도 그냥 딱 끊기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화가 났으면 났다, 속상했다, 슬펐다, 뭐 엄마가 이거 만들려고 만들었는데 뭐 어쨌다, 이런 얘기를 조금 풀어놔 주시면 상대방은 이제 듣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처음에 인사를 할 때 상대방의 어떤 상태를 다 이제 스캔하게 되는 거죠. 싹 훑어보는 거죠. 기분이 안 좋으면 아이고 힘들어서 어떡하니, 지금 뭐 고3인데 내신은 11학년인데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인사할 때 상대방의 상태를 서로가 빨리 스캔해내는 거죠. 빨리 읽어낼 때 남편이라면은 오늘 힘들었나 보네요. 뭐 때문에 이렇게 속상했어요 라고 한다든지 남편이 좋아할 만한 어떤 이야기로 조금 전환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인사할 때 상대방의 어떤 상태를 빨리 파악하시는 게 제일 좋고, 두 번째는 상대방이 말을 하게끔 왜 이렇게 속상해요, 뭐 때문에 그래요, 내지는 아팠다면 아픈 이야기를 이거 먹고 힘냅시다 뭐 라든지 같이 먹고 뭘 하자, 아니면은 뭐 차를 준비를 할까라든지 맛있는 뭐 아이스크림 같이 먹으면서 이렇게 좀 위로가 될 만한 걸로 이제 연결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도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을 때는 그럼 시간을 좀 두고 어떤 감정 변화가 좀 있는 그 있을 때는 막 급하게 돌아갈 때는 약간의 거리를 두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면 정말 답답하고 황당한 이야기일지라도 끝까지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자기 내 생각은 이래, 나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내 마음은 이렇게 나 전달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전달하는 게 제일 좋죠. 네가 왜 그게 그렇게 했니? 나는 네가 안 갔으면 좋겠어. 네가 이런 거는 명령식이고 내 생각은, 내 말은, 내 아이디어는 뭐 이렇게 내 말만 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듣고 행하는 거는 상대방 몫이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왜 그랬니라는 어떤 단어라든지 어디를 무슨 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구체적으로 이렇게 탁탁 따지기보다 중간에 이렇게 이제 추임새로 상대방을 이렇게 아주 진지하게 얘기를 듣는다는 걸 얘기해 주시면 좋죠. 네. 그럴 때 이제 눈이 제일 중요하죠. 네. 엉뚱한 일을 하거나 아니면 핸드폰을 만지거나 예. 다른 일을 하면서 하면 대화가 이렇게 좀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구나 하고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렇게 마음을 그 사람에게 집중을 하면서 하면은 이거는 자녀와의 대화 기법이 아니라 친구와 배우자와 가족 모두에게 다 뭐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유익한 강의 잘 들었고 다음 주 수요일 또 10시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